저는 올해 55인데요. 남편이 작년에 실직하고 나서 재취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보라고 하시길래 알아봤는데 생계급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처럼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그리고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게 생계급여고, 그 다음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서예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의료급여는 40% 이내, 주거급여는 48% 이내, 교육급여는 50%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계신다면 교육급여는 해당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 보는 게 아닙니다. 65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까지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일단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중증장애인이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것도 진단서를 제출해서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해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부터 5급 판정을 받았거나 희귀난치 질환이나 암 같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힘들죠. 생계급여는 최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 인정액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32%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죠.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14만 8,166원 이하, 2인 가구는 188만 7,676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 76만 5,444원, 2인 가구 125만 8,451원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기준이 넉넉하죠.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뉘고 각각 다른 비율로 환산하는데요. 여기서 기본재산액을 빼주고 부채도 차감해줍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이 9,900만원, 경기가 8천만원, 광역시와 세종시가 7,700만원, 그 외 지역이 5,30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라면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중년에 실직하시고 재취업이 어려우신 분들, 은퇴 후에 연금은 받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혜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는 수선유지급여를, 전월세로 사는 경우는 임차료를 매달 지원받습니다. 먼저 수선유지급여부터 말씀드리면 3년, 5년, 7년 주기로 집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경보수는 3년마다 590만원, 중보수는 5년마다 1,095만원, 대보수는 7년마다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보수는 도배나 장판 같은 마감재 개선 공사고요. 중보수는 창호나 단열, 난방 같은 설비 개선 공사입니다. 대보수는 지붕이나 욕실 개량, 주방 개량 같은 큰 공사를 말합니다.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 범위가 결정되는데요. 36점 이하면 경보수, 36점 초과 68점 이하면 중보수, 68점 초과면 대보수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100% 지원받고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8% 이하면 80%를 지원받습니다. 냉방설비 설치나 입주 청소, 소독도 지원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임차료 지원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35만 2천 원, 2인 가구는 39만 5천 원, 3인 가구는 4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1인 가구 28만 1천 원, 2인 가구 31만 4천 원, 3인 가구 37만 5천 원 정도고요.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가구 22만 8천 원, 2인 가구 25만 4천 원, 3인 가구 30만 2천 원입니다. 그 외 지역은 1인 가구 19만 1천 원, 2인 가구 21만 5천 원, 3인 가구 25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연 4%를 적용해서 월 차임으로 환산하고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보증금의 월 환산액이 3만 3천 원 정도 되니까 실제 임차료는 13만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원받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30%예요.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주거급여는 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거급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입니다. 물론 주거급여라고 해도 선정 기준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따져보니까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항목 중에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사실이에요. 구직이 어렵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료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떠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신청해 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근로능력 평가도 없어서 중장년층이 신청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가능하고 자가는 수선유지급여를, 전월세는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주거급여 신청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